누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는 흥얼거림.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진 가사와 음율. 19세기 중반 소리꾼들에게 불려지며 대중민요로 자리 잡은 아리랑. 경복궁 중수 때 대원군이 이 젊은이들의 불만을 누르려다 보니까 매일 밤 전국의 소리꾼들을 불러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스스로 콩쿠르 대회처럼 경연대회도 벌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1894년 정월달에는 드디어 명성황후와 고종이 창덕궁에서 횃불을 밝히고 밤에 아리랑 타령을 즐기고 명성황후가 무릎을 치면서 좋다 좋다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매천야록의 1894년 정월조에 들어있는 것이죠. 전 세계 역사에서 어떠한 특정한 노래가 상하 귀천 없이 일시에 하나의 노래를 함께 불렀던 시점은 고종시대 때 아리랑밖에 없어요. 일제의 탄압으로 가혹한 삶을 살던 1926년 10월 1일 단성사에서 영화 한 편이 상영됩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공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영화 아리랑 그 복원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농촌 빛이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우리 농촌이 얼마만큼 총독부에 의해서 피폐했다면은 농촌을 두고 북간도로 떠나가는 상황이에요.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는 주인공을 바라보며 마을 주민들이 불렀던 그 노래는 영화관과 핍박받던 결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영화 주제곡이 아닌 일제에 대한 저항의 노래였습니다. 단성사가 터질 듯했다. 개봉날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날이 갈수록 만원이었다. 마치 어느 어이를 따느니 서울 한 구석에 폭탄을 던진 듯한 설렘을 느끼게 했다. 그것도 비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느끼게 했다. 그러니까 나훈규라는 사람의 민족정신, 그거와 영화 내용이 정말로 우리 것이었다왔다라는 것. 그리고 항일적인 우회적인 항일이죠. 이것이 당시 관객들에게 어렵지 않고 내 얘기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미 임금도 불렀던 노래를 영화에서 나오니까 다들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영화 아리랑이 상영된 지 86년 후 아리랑이 파리 유네스코 회의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날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로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연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들이 만난 자리. 우리를 환영하기 위한 음악회의 첫 연주곡으로 익숙한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바로 아리랑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남북왕래에서도 아리랑이 연주된 적이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평양 공연에서 서울예술단은 3곡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후 북한은 모든 매체를 통해 우리가 아리랑을 변질시켰다고 혹평했습니다. 한결에를 울렸던 아리랑이 절반의 결에만 울리는 절반의 소리가 됐던 상황. 이것은 이미 전쟁에서부터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밀양 아리랑 곡조에다가 파르티잔 아리랑, 빨치산 아리랑이라는 노랫말로 개조를 해서 전쟁 중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김일성이도 뿔이 안 났다. 이승만이는 뿔이 났다. 이런 식의 가사를 바꿔가지고 전쟁을 독려하는 아리랑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남측에서도 이제 아리랑을 지탄, 종이폭탄이라고 해가지고 밤에 북한군을 향해서 아리랑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나님은 전쟁판에 갔는데 언제나 돌아와 자식을 볼까. 이런 슬픈 가사를 통해서 북한군, 중공군 앞에다가 음향으로, 노래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이 먹은 중국군, 북한군들이 귀순을 해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 남쪽 학교에서는 국악을 가르치지 않았던 시기, 북한은 한시형, 리면상 등 당시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아리랑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55년부터 56년, 57년에 시리즈로 발간된 조선 민요곡집뿐 아니라 민요가 수록된 책에는 항상 아리랑이 빠지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아리랑이라고 말하는 곡은 44곡, 온성아리랑, 무산아리랑을 비롯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아리랑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리랑의 종류를 50여 종 6천여 수로 보고 있어 북한의 집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선아리랑을 대표 전통아리랑으로 꼽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을 대표 전통아리랑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쪽 가수가 북쪽에 가서 주민들의 마음을 열게 한 곡, 바로 아리랑이었습니다. (1964년) 동경올림픽에서 처음 남북 단일팀이 논의됐을 때 남북이 제일 먼저 합의한 것은 단가였습니다. 초기에는요, IOC에서 북한 애국가 15초, 남측 애국가 15초 플러스 해서 단가로 만들으라고 했었죠. 북한이나 우리나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냥 아리랑으로 하자. 말로만. 근데 한 번도 합의가 되질 않아서 말로만 아리랑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하지만 단일팀 합의가 무산되고 25년 후 1989년 판문점, 남북 대표들은 2년 후 열릴 동경 세계 탁구대회에 출전할 단일팀 합의를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많은 부분에 충돌이 있었지만 단가 합의는 순조로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관성적으로 아리랑으로 써냈는데 북한은 1920년대 아리랑이라는 단서를 다룬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아리랑이냐. 전하, 금난새, 당시 나운영 교수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대체 1920년대 아리랑이라는 게 뭐냐. 이래서 악보와 녹음한 걸 틀어봤더니 본조 아리랑이죠. 그리고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제가 아리랑을 연구하는 정말 감격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바 탁구 대회, 우리가 중국어를 이겼을 때 다 같이 부둥키고 아리랑 불렀던 순간은요,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그걸 전제해봐요. 요런 것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는데, 통일이 됐을 때라고 하면은 누가 자 지휘합니다 따라하세요 이거 없어요. 통일은 그냥 감격으로 부르는데 지휘자 없이 연습 없이 할 수 있는 노래는 아리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후 2000년에 열린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선수가 개폐회식에 공동 입장했고, 이때 단가로 아리랑이 연주됐습니다. 아리랑은 다시 우리 한겨레를 어울리게 하는 소리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군들 사랑하지 않으리. 타향의 바람결에 언뜻 스쳐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내 나라 아리랑. 긴긴 세월 갈라져도 우리 아리랑. 시간과 지역, 세대와 장르를 초월해 끊임없이 불려지는 우리의 노래 아리랑. 아리랑의 노래 가사처럼 결의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고개를 이제는 넘고 싶습니다.